네, 2시, 네, 시간 다 되었으므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민정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비교과 특강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 시간입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기본 활용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들 지금 다들 네, 핸드폰,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내 손 안에 작은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뭐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데스크탑만큼 음, 사용하는데 뭐 편리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 때문에 뭐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검색하고 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거나 뭐 게시하는 거는 많이 좀 불편하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스마트폰이라는 소형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바래 볼게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불편해요. 네. 네,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이 다 다르실 텐데요. 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도 연령층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많이 다르실 거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수업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사용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제가 몇 분한테 뭐 스피커 볼륨이 혹시 켜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할 때는 스피커 볼륨을 키우셔도 되는데 음성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영상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 체킹, 손 반응, 손으로 반응해 주시면 제가 수업 준비될 동안 좀 기다렸다가 준비되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손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예,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게시한 교재가 잘 보이시죠? 네,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갈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순서대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저 아까도 말했듯이 컴퓨터 기본적인 거 배우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그게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인지 개념을 잡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긴 한데 기본적인 거 많이 모르고 내가 당장 불편한 거, 필요한 거를 바로 배우셔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깊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배우지 않고 급한 것만 배우셨기 때문에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본적인 거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엑셀이라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예, 사무실이나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뭐 그냥 모임을 가졌을 때도 총무를 뽑잖아요. 그분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보다는 엑셀로 회원들 관리라든가 회원들 회비를 관리하는 거가 엑셀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만 살짝 잡아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가상의 것들을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깡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들어있고요. 메인보드라는 어떤 보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엄마 보드, 마더보드라고 표현도 해요. 근데 그 안에 마더보드를 통해서 그 안에 CPU나 뭐 소리가 들리려고 하면 사운드 카드도 있어야 되고 비디오 카드도 있어야 돼요.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하려면 랜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더보드라는 보드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들을 다 꽂아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부품을 꽂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기억 장소인 램이 있고요. 램은 뭔지 아시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도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으면 그 작업한 거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죠. 내가 저장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모니터에 띄워졌을 때는 그게 이제 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CPU가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역할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키보드로 자판을 두들기면 램이 그거를 모니터로 띄우는 것까지. 근데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날라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램이라는 기억 장소는 이거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게 되면 예, 저장돼 있는 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까지 띄우는 역할을 램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일 저장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집어넣는 그게 바로 하드디스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가 꺼져도 예, 영구히 보관이 됐다고 영구히 보관이 되죠. 우리가 삭제라는 걸 하지 않는 한. 네. 그리고 모니터는 그래픽 카드에 보내는 화상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죠. 자,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컴퓨터 살 때 좋은 거 막 사잖아요. 가면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CPU나 뭐 램이나 하드디스크가 성능이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예, 물론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좋다라는 개념은 내가 단순히 문서 편집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 작업만 할 건데 굳이 좋은 걸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조건 좋은 걸 사는데 예, 나중에 뭐 5년, 6년, 7년 쓰고 나서 이제 버릴 때 그 컴퓨터의 성능을 다 쓰지 않고 예,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사양을, 스펙을 선택해서 사셔야지 너무 좋은 거 사는 거는 저는 사실 비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밥통, 우리 식구가 두 식구인데 내가 뭐 100명 먹을 밥통을 샀어요. 근데 맨날 밥을 해 먹는데 난 2인분만 먹잖아. 예. 그러면은 쓸데없이 안 쓰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라고 요새 우리가 환경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뭐 좋은 거 사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예,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제가 뭐 게임이나 엑셀이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뭐 내가 그래픽 디자이너면 그래픽, 포토샵, 일러스터 같은 거. 내가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주식
뭐 또는 다른 문서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이제 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나눈다.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운영체제는 우리가 OS라고도 말을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운영체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윈도우 이게 바로 운영체제고요. 맥 OS도 이제 운영체제고 그러니까 서버라는 컴퓨터에서는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OS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거기에도 O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게 OS예요. 그리고 애플은 iOS. 뭐 그 외에도 뭐 워낙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회사에서 만든 OS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비안이라든가 블랙베리 같은 게 그것도 OS예요. 근데 우리가 OS 하면 윈도우는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라는 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진다. 더 깊은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운영체제가 하는 일,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운영체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역할, 기능도 하지만 시스템 자원, 우리 하드디스크나 뭐 CPU나 램 같은 그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 없이는 그 하드웨어가 작동을 할 수가 없고 운영체제 없이는 저희가 컴퓨터를 쓰려는 주 목적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건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운영체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운영체제.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고 각각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나요? 네,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녹화를 지금 뜨고 있어요. 나중에 동영상 강좌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수업이 이론 수업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엑셀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저를 그냥 제 수업을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컴퓨터 데스크탑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따 제가 실습을 할 때는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실행해서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때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 나중에 동영상 강좌 꼭 틀어서 실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초는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이제 컴퓨터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워드 프로세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글, MS 워드, 훈민정음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많이 쓰고 있죠. 보통 이제 저희 나라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는 한글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이제 글로벌한 회사들, 외국이랑 무역하는 회사들에서는 MS 워드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걸 사용하든 내가 편리한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시험도 이 세 과목을 다 보고 있어요. 한글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거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토샵이나 픽슬러, 일러스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컴퓨터에 깔아놓은 소프트웨어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래픽 전문가들은 요거를 많이 쓰실 거고, 사무실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프레드시트죠. 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배울 게 바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한 종류인 MS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뭐 여기 동영상, 내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뭐가 있죠? 프리미어나 파워 디렉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주식이나 외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 프로그램 깔아놓는 것처럼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프로그램들 말고도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유용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뭐 압축을 한다든가,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 알고 있으면 더 유용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뭐라 그러나 잔머리를 잘 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하드디스크 용량이 음, 1기가인데 1기가를 뻥튀기를 해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그걸 우리가 이제 뻥튀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저희뿐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빨리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을 그 이상으로,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은 하드웨어에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 사용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다라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초등학교에 저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코딩이라는 걸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요새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뭐 우리가 배웠던 대학교 다닐 때 혹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코블이나 포트란 같은 어려운 어셈블러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블럭을 끼워 맞추듯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프로그래머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코딩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 제가 뭘 문제를 제시를 하면 저보다 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은 잘 짜겠지만 아이들처럼 아이디어가 이렇게 반짝반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참 많이 놀라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런 아까 제가 별의별 소프트웨어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이걸 만들어 볼까? 이걸 내가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조차 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요새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컴퓨터 기초 그리고 그 컴퓨터에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엑셀의 기본 사용 방법을 이것도 이제 이론을 통해서 조금 배운 다음에 바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이잖아요.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이 있죠.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필기, 걔네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를 볼 때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기를 봐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도 스프레드시트라는 엑셀, 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이라는 수업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그리고 2시간이란 시간에 많은 거를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정리하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중에 혹시 그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다시 지금부터는 이제 엑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기초 다양한 프로그램 배웠고요. 엑셀 기본 사용 방법을 배울 건데, 그러니까 엑셀이 주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오늘 수업이. 그래서 엑셀의 주요 기능 배우고, 엑셀 하면 이제 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셀, 그리고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양한 유형, 그리고 셀을 관리하는 거, 셀을 핸들링하는 방법. 일단 셀이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셀에 친해지면 이제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에 수식이나 함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엑셀을 통해 계산하는 혹은 도표를 만들어내는 실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엑셀을 들어갈 건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랑 지금부터 하는 실습 시간을 그냥 눈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데스크탑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바탕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네요. 네, 안 끌어와지네요. 네, 요거 이 아이를 아이고, 네, 넘어가야겠네요.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뭐 2007, 2016 상관없어요. 버전은. 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더블 클릭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엑셀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내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 있는데 바탕화면에 엑셀이라는 아이콘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체로 MS,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는 보통 컴퓨터에 다 깔려 있거든요. 물론 안 깔려 있는 컴퓨터도 있겠죠. 사용자 편의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까는 거니까. 네, 시작 버튼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그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내 컴퓨터에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컴퓨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설명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몇인지 몰라. CPU가 뭔지도 모르고 램이 내가 몇 메가 램을 쓰고 있는지 그래픽 카드는 어떤 거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사용하고 핸드폰은 아시나요?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음, 그리고 내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키가 몇이고 내 몸무게가 몇인지, 예,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최소한 뭐 윈도우 버전이 몇이고 하드디스크는 몇 자리 쓰고 있는지, 뭐 램은 몇인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소프트웨어는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예. 그래서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모든 앱, 뭐 버전에 따라 달라요.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7 쓰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짠. 네. 이런 좀 작죠? 제가 실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엑셀이 실행됐고요. 이게 엑셀인데 자, 요렇게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잘린 것 같네요. 다시 조정을 할게요. 네, 잘린 거 없이 잘 노출이 됐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엑셀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엑셀의 화면이라고 하죠. 보시면 클릭하면 이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성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맨 앞에 요거를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리본 메뉴. 삽입 누르면 삽입에 대한 리본 메뉴가 나올 거고 각 메뉴별로 누를 때마다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모양의 리본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리본 메뉴 바로 밑에 보면은 이름 상자. 얘가 이름 상자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수식 입력줄. 그러니까 내가 셀에 수식을 입력할 건데 셀이 좀 작죠. 그래서 셀을 클릭하면 거기는 수식들이 다 안 보여요.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노출되어 있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셀에 다이렉트로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셀을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도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셀로 이루어진 커다란 종이, 그걸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들이 모여서 커다란 종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써 있죠. 이걸 우리가 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 머릿줄, 그러니까 A, B, C, D를 열 컬럼이라고 하고요. 요 한 줄을 열 머릿줄. 네, 그리고 밑으로 1, 2, 3, 4 써 있는 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요. 이걸 행머릿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시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커다란 종이, 셀로 이루어진 커다란 종이를 워크시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트들이 보통 우리가 한글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워크시트는 엑셀은 시트 1, 시트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트 한 장, 시트 두 장, 시트 세 장. 근데 뭐 세 개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누를 때마다 시트가 한 장씩 삽입이 돼요. 네. 그리고 또 필요 없으면 삭제도 가능한데 그건 이따가 제가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네, 시트를 뭐 크게 혹은 작게 화면을 자유롭게 축소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봤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바로 제가 여기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실습하면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게 셀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식 입력줄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1, 2, 3, 4 쳤죠. 여기 친 게 여기에도 노출되죠. 내가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을 해도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수식을 입력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다 뭘 입력을 하면 입력한 게 같이 노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클릭해서 삭제할게요. 딜리트, 클릭해서 딜리트. 그래서 얘네들을 셀이라고 그러고 셀이 모여서 커다란 종이, 얘네들을 바로 워크시트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A, B, C, D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컬럼, 열 머릿줄, 1, 2, 3, 4 행, 행 머릿줄, 시트 1, 시트 2, 시트 3.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별이네요. 플러스가 아니고 딱 누르면 시트 4가 삽입됐죠. 또 딱 누르면 5가 삽입됐어요. 자, 필요에 의해서 삽입도 할 수 있지만 삭제도 가능해요. 삭제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누르면 삭제돼요. 그래서 지금 엑셀의 기본 레이아웃, 화면 구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뭐 실습하면서 제가 뭐 수식 입력줄 혹은 이름 상자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삽입 메뉴를 클릭하세요. 홈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을 클릭했는지를 마우스를 잘 보셔도 되지만 명칭들을 알고 계시면 네, 설명 들으시기에 좀 편리하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엑셀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엑셀의 네 가지 기능. 네, 저희가 왜 엑셀을 팔방 메인이라고 하고 회사에서 왜 내가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워드 프로세서 잘 쓰세요? 뭐 한글 쓰세요? 파워포인트 쓰세요? 이런 거보다는 엑셀 사용 어느 정도 하시는지 물어봐요. 엑셀 자격증 있는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엑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제 음, 회사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데 다른 자격증보다는 엑셀을 더 인정을 해주고 아까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때 시험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엑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실 때 가장 회사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하고 어떤 부서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달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마케팅이나 전략기획실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하고 제안서 같은 거 쓰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OA, 그러니까 오피스 오토매틱, 사무 자동화에서 엑셀을 네, 많이 사람들이 배우죠. 세 가지를 다 배우면 더 좋고요. 네. 엑셀의 네 가지 기능. 바로 이제 엑셀을 사랑하는 이유가 엑셀의 네 가지 기능 때문에 그래요. 엑셀을 통해서 계산. 음. 워드 프로세서 기능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엑셀의 주기능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엑셀로는 서식 못 만드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림 삽입하고 표 넣고 글씨 넣고 편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외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우리가 뭐 회원관리라든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그리고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거나 소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도큐멘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엑셀의 네 가지 기능 중에 계산 때문에 엑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기능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차트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차트는 사실 이 DB 뭐 혹은 계산 얘네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차트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설계를 해서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걸 보다 눈에 쉽게 잘 보이게 차트로 봐야 글씨로 보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는 게 더 빨리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매크로는 이거는 이제 언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랑 연동해서 구축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예, 이거는 저희는 당연히 안 할 거고 두 시간 수업이라 그러니까 실습은 겨우 1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엑셀의 네 가지 기능이 이런 게 있다.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저희는 시험을 안 보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죠. 네, 프로그램을 구현하듯이 버튼 누르면 뭐가 틱 나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급진 기능이긴 하지만 매크로는 비주얼 언어랑 연동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 DB 차트 매크로 이 네 가지 기능 이 있다라고 설명했고 여기 뭐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서 썼던 시나리오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아까 말한 듯이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예, 엑셀이 자리매김한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 기능 때문이라고 했죠. 물론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엑셀을 쓰는 이유가 빠르고 정확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셀 설명했죠.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 셀을 잘 다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엑셀은 딱 세 가지밖에 몰라요. 날짜, 문자, 숫자. 그 데이터를 내가 셀에 입력을 할 때 입력한 글자가 왼쪽 정렬이 됐는데 오른쪽 정렬이 된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형과 날짜형은 왼쪽 정렬이 돼요. 숫자형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보통 우리가 엑셀로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입력 작업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데이터 만들 때 설계는 제가 하더라도 설계한 대로 입력 작업을 알바를 시켜요. 근데 그 알바들이 엑셀에 대한 개념을 좀 아는 친구들은 잘 하는데 그냥 알바들은 책임감 없이 좀 시킨 대로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 먼저 저는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입력할 때 이 유형을 잘못 입력해줘 버리면 나중에 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뭐 필터도 하고 소트도 하는데 오류가 돼요. 그러면 엑셀을 쓰는 주 목적이 정확한 작업을 빨리 어떤 값을 끌어내기 위한 건데 입력 오류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력 오류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입력한 거를 다 봐야 돼요. 뭐가 이제 안 맞을 때. 그래서 근데 그게 입력한 글씨가 오류가 아니라 유형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문자, 날짜, 숫자. 그러니까 나는 날짜를 썼는데 날짜형으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문자로 인식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7월 나와라. 근데 7월이 안 나와요. 분명히 7월 달에 내가 이벤트를 3개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나와. 두 개는 날짜로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날짜야. 근데 막상 그 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날짜로 입력을 한 게 아니고 문자로 입력을 했어요. 이따가 제가 실습할 때 그 부분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날짜형이에요. 그래서 날짜 입력할 때요. 슬래시랑 빼기를 다시 대시를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입력할 때 1월 1일 이러면서 월 1일 입력을 하면 이건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날짜형으로 입력할 때는 슬래시 혹은 빼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날짜형으로 셀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엑셀에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셀들을 입력한 그리고 열, 삭제, 삽입 이거 마우스 포인터, 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요거 지금 잠깐 가서 볼까요? 이따가 설명하면 또 지금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셀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 1/1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1월 1일이라고 뜨죠. 제가 아까 이거 좀 넓이 넓힐 거예요. 그래야 오른쪽 정렬이 됐는지 왼쪽 정렬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자, 이거 날짜는 오른쪽 정렬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무슨 유형이죠? 날짜형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이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해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제가 어떻게 입력했냐면 슬래시나 빼기로 날짜를 입력한 게 아니라 월 1이라는 문자를 찍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똑같은 날짜죠. 근데 이거는 날짜형, 얘는 이제 날짜형으로 인식을 한 거고요. 얘는 문자예요. 문자. 일단 오른쪽으로 정렬되지 않고 왼쪽 정렬됐죠. 그래서 엑셀을 좀 쓰시는 분들은 문자는 어느 쪽 정렬이고 숫자는 어느 쪽 정렬이라는 걸 알고서 딱 입력했을 때 왜 이쪽으로 입력됐지?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바로 캐치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오른쪽 정렬해서 오른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1 이렇게 입력하거나
1 빼기 1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 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날짜형으로 인식됐다는 뜻이고요. 제가 다시 1월 이렇게 입력했어요. 보면 수식 입력줄이 어떻게 인식이 돼 있죠? 이렇게 입력돼 있죠. 이게 바로 네, 문자형으로 인식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너비를 일부러 넓힌 건 사실은 셀이 우리가 날짜라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월 1만 입력했을 때는 셀을 너비를 이렇게 넓히지 않죠. 이게 딱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문자형인지 날짜형인지 쉽게 막 확 오지는 않아요. 이게 너비가 넓으면 쉽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제대로 입력했는지 한번 랜덤하게 좀 봐주는 습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 날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슬래시 또는 빼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날짜형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문자는 그냥 문자 입력하면 돼요. 월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입력했어요. 했더니 네, 왼쪽 정렬됐죠. 자, 숫자는 오른쪽 정렬될 거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오른쪽. 그래서 입력 딱 했을 때 날짜랑 숫자형은 오른쪽, 문자만 왼쪽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빨리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유형을 입력을 해봤고요. 입력했으니까 하나 더 할 거예요. 이쪽으로 옮길까요? 이쪽에다 놓을게요. 지금 제가 목요일 입력했죠. 자, 클릭해서 얘를 복사할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셀의 데이터 입력한 유형 3가지도 알고 그리고 입력 수정 삭제 잘 하셔야 되고 셀이랑 좀 친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렬, 삭제, 열, 너비, 높이 다 조절할 거고요. 그리고 핸들 이용해서 복사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셀이랑 친해져야 우리가 엑셀의 기능을 배울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클릭. 네, 그리고 평상시 마우스는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 뚱뚱한 십자가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도 제가 이 열 너비를 이렇게 넓혔죠. 그때 마우스를 열과 열 사이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네, 갖다 놓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뚱뚱한 하얀색 마우스야. 근데 내가 열 너비 조절하고 싶으면 내가 넓히고 싶은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바뀌었죠?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럼 열 너비가 조절이 되고 반대로 또 당기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막 저도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사실 저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 좀 많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데 예,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은 여기서 막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마우스가 바뀔 때 해야 되는데 안 바뀔 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가 평상시에는 이 모양인데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마우스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바뀔 때 드래그예요. 그러니까 뭐 드래그는 열심히 하세요. 마우스 바뀐 거 확인도 안 하고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안 된다고 가보면 안 될만 해요. 다 이유 있어요. 컴퓨터는 거짓말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고 드래그예요. 그리고 자, 이거 열너비 조절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또 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놓고 당기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리면 그래서 제가 열 너비 조절하는 거 설명했고요. 행 높이 조절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자, 마우스 모양 잘 보세요. 평상시는 뚱뚱해. 근데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조그만 네모난 점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확대를 하면 또 제가 불편해서 최대한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조금 잘 보이시나요?
됐죠? 이렇게. 조금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얘를 좀 올릴게요. 자, 여기 이 조그만 네모난 점.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까만 십자가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저기도 돼요. 1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잡아 당기면 이거는 복사가 됐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안 하고 이거 지울게요. 옆 동네에서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당기면 이렇게 돼요. 자, 얘도 할 거예요. 여기 점 있죠. 핸들 이용해서 당기면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문자, 숫자, 날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문자형일 때 이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 당기면 하나씩 값이 늘어나요. 숫자형일 때 당기면 값은 늘어나지 않지만 복사가 돼요. 자, 얘도 값이 하나씩 늘어나요. 그쵸? 자, 그래서 숫자형을 제외하고 문자형과 날짜형은 일씩 증감을 해요. 근데 얘도 증감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증감을 시키냐면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얘를 땡기긴 할 건데 그냥 땡기면 111이 복사된다라는 게 보이죠? 놓으면 1이야. 근데 얘를 컨트롤이라는 키보드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제 마우스에 플러스가 생길 거예요. 이러면 일씩 증감을 해요. 일씩 더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요일 하고 싶은데 근데 이 핸들 잡아 당기면 금토일 나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똑같아요. 원래는 디폴트 값이 이건 거고 일씩 증감을 하는 거고 컨트롤 누르고 잡아 당기면 일씩 컨트롤 누르면 복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당겨 보세요. 당겼을 때 증감이 되면 증감이 됐네. 근데 이제 나 증감하기 싫은데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토글 방식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그냥 당기면 1111인데 이것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기면 일씩 카운트가 되는데 컨트롤 누르면 1월 3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 날짜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나중에 왜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음에 또 만나면 뭐 좀 섬세하게 좀 짚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당장 뭐 만드시기 편리하게 이제 핫한 기능만 설명하다 보니 이게 이제 사실은 자동 완성 기능이라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옵션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이 친구들만 일시 카운터를 해요. 원래 문자는 복사돼요. 아까 숫자처럼. 원래 숫자가 아까 1이었을 때 땡기면 1111 했죠. 근데 아까 요일이 일씩 늘어난 거는 여기에 등록된 문자만 일씩 증감을 하고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은 일씩 증감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식구가 10명이야. 10형제야. 근데 나도 우리 형제들을 다 이름을 몰라. 여기다가 형제 이름을 1도리, 2도리, 3도리, 4도리 이렇게 해서 10도리까지 입력을 해놓으면 1도리 입력하고 잡아당기면 다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문자만 일시 카운트를 하는데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얼마든지 사용자에 의해서 어펜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돼요. 나중에 나 이거 왜 안 되지?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했고요. 자, 이게 아까 보셨죠? 지정된 목록에 또 뭐가 있었죠? 저 이거 다시 축소할 거예요. 짠짠 2번. 왜냐면 시트가 작아지면 제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뭘 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썬데이 먼데이 보셨나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다시 줄게요. 우리 한번 지금 배운 이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익힐 거예요.
달력 만들게요. 지금 3월이 거의 끝났어요. 4월 1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네, 4월 1일이 저 혼자만 바빠요. 4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음, 4월 1일이 토요일이네요. 자, 우리 상관은 없는데, 네.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음. 이렇게 되면 6줄이 돼요.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네. 일단은,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 달력, 여기 일요일, 썬데이 먼저 영어로 해야 더 멋있어요. 한글보다는. 그리고 썬데이 쓰는 것보다 썬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쁘지 않나요? 달력 여러분들 디자인 된 거 보시면 썬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대문자로 쓴 것도 있고 앞에만 SUN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예쁘더라고요. 썬.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친구를 제가 이쪽으로 잠깐 옮길게요. 여기는 4월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썬데이 써도 돼요. 근데 썬데이 쓰면 보세요. 클릭했죠. 자, 밑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퍼져 여기다 갖다 놓고 잡아 당겼어요. 프라이데이, 서데이, 끝. 이렇게. 자, 이거 근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지울 거예요. 클릭. 이렇게 해서 세러데이까지. 그리고 4월 1일이 이날이래요. 자, 이날이 2일이겠죠? 자, 클릭했어요. 핸들 당겨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2 찍혀요. 그쵸? 이렇게. 지금 데스크탑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컨트롤 키 눌러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9 입력하고 사실 여기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욕심을 조금 덜 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연령들도 다양하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 수준도 다 다르시지만 컴퓨터 기초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답하셔도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잡아 당기시면 돼요. 16. 이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달력을. 이렇게 23 당겨서 당기면 돼요. 19, 4월이 30일까지 있나요? 30까지 있어요. 29, 30. 사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 쓰고 이 집 29랑 같이 살죠. 이따가 여기다 같이 살게 할 거예요. 여기다 쓸 거예요. 짝대기 짝 사선 긋고 아니면 30 때문에 한 줄을 더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입력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숫자형밖에 입력 못했네요. 이거는 문자형, 숫자형. 이건 날짜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거 문자예요? 네, 이건 문자형이에요. 자, 가계부 만들 때 날짜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여기에는 날짜형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좀 이쁘게 꾸며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열너비, 행 높이 그리고 이제 아까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해서 핸들로 복사하는 거 설명했었는데 그리고 복사한 그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셀 데이터 입력했어요. 서식 이렇게 만든 이거를 조정을 해볼 건데 블럭 먼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제가 A2부터 이 sun이라고 써 있는 이 글씨를 A2라는 곳에 입력을 한 건데 아까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 수식 입력줄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이름 상자라고 그랬어요. 자, A2 클릭하면 이 이름 상자에 내가 클릭한 셀의 주소 A2라는
보여요. 이름 상자라고 풍선 도움말 보이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마우스를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말이 떠요. 좀 이렇게 좀 늦게 나왔지만 답답하죠. 한 2초 정도 걸려야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아이콘인지 보여요. 보이죠? 이거는 글씨를 진하게, 이거는 글씨를 살짝 기울이는 거. 이거는 글씨의 밑줄 치고, 이거는 글씨의 테두리를 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셀의 면 컬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글씨 컬러. 여기 있는 게 바로 셀의 정렬이에요. 그래서 글씨 모양, 글씨 크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글씨 모양 색깔 컬러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A2 셀부터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G7까지 썼어요. A2, G7까지 이렇게 드래그로 범위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테두리 칠 거예요. 요거 바로 옆에 화살표. 지금 얘는 아래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꾹 누르셔서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들이 있을 건데 저는 모든 테두리, 내가 선택한 셀의 좌우 위 아래 모든 테두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표가 금방 만들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색 선이 선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출력하면 이거는 그냥 빈 종이에요. 그러니까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가 된 거지 이거 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따로 테두리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열 너비 조절하는 거, 행 높이 조절하는 거 어떻게 했죠? 이렇게 내가 너비 조절하고 싶은 곳에 와서 잡아 당기면 된다 그랬죠. 근데 나는 여기다가 메모를 하고 싶은데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높이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3과 4 사이, 4와 5 사이, 6과 7 사이 다 조절해야 되잖아. 어느 세월에. 그렇죠? 시간이 많으시면 하나하나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내가 얘를 어느 정도 당겼는지 내가 23? 얘도 23에서 멈추셔야 되는데 물론 멈추면 돼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3, 4, 5, 6, 7을 같이 잡을 거예요. 3부터 7까지 잡았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7과 8 사이에서 당겨주시면 내가 당긴 이만큼 당겼어요. 이만큼 당긴 그 간격이 각 행에 그만큼씩 애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간격을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빨리 해요. 조금 더 부족한데요. 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당겨주시면 돼요. 물론 해제하지 않았어요. 물론 해제하지 않았으면 당겼고 너무 넓어? 그럼 다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높이가 설정이 됐으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4A1에 4월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센터링 잡아줄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 92년도에 로토스, 그러니까 지금은 엑셀을 쓰는데 저는 제가 로토스 1, 2, 3를 썼는데 그때는 막 센터링 잡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말씀이 안 되죠. 예쁜 말씀 안 되죠. 자, 이거를 고생고생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독학을 해서 엑셀을 배웠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저는 막 고생고생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버전 업되면서 기능들이 좋아지는 거라 그때는 아무튼 제가 셀을 계속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센터링이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막 얘를 가운데를 보내려고 막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또 얘를 넓혔더니 얘가 토라지면 또 걔 따라가서 조절해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4부터 G까지 블록 설정하고 지금 A셋, B셋이 얘네들을 다 잡고 셀 병합 셀 병합이 제가 화면을 축소했더니 숨었네요. 요거죠? 예, 요거. 이게 제가 좀 축소를 해놨더니 위치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렬하는 거 바로 옆 동네 살아요. 이게 병합이에요. 셀 병합. 내가 블럭 설정한 거를 하나의 셀로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센터링 잡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셀의 중앙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난 이게 좋아. 그럼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가로 센터링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정렬이라 그랬죠. 이게 셀 병합, 이게 아까 테두리. 자, 이거 블럭 설정해서요. 가운데, 이게 가운데 맞춤. 어, 색깔도 넣을까요? 이쁜 색깔? 저는 그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인트 톤. 제가 블럭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제를 했어. 생각해보니까 색깔 바꿔야지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센터링도 해주고 명칼라도 바꿔주시고 또 색깔도 혹시 바꿔주고 싶으면 색깔도 바꿔주세요. 하얀색? 하얀색 그러면 잘 보일까요? 잘 노출 안 되죠?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블러셔 했으니까 진하게도 할래요. 진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볼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더 진하게 잘 보이시죠? 자, 끝. 더 뭐 할 거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기능도 많은데 여기 있는 기능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글씨 스타일에서 하나 썼고요. 페인트통 썼고요. 정렬 썼어요. 그리고 4월. 얘는 뭐예요? 제목이죠. 엑셀에서는 기본값이 11이에요. 폰트 사이즈가. 그래서 다 11이야. 얘를 11은 작죠.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블록 설정 굳이 안 해도 돼요. 셀은 그냥 클릭하면 얘가 다 내가 클릭한 셀이 다 범위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 셀을 블록 잡을 때는 첫 번째 셀만 블록 설정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블록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셀일 땐 블록 설정 안 되지만 다 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록 설정한 거고요. 클릭하면 블록 설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드 처리하고 글씨도 좀 키워볼까요? 20. 그랬더니 행 높이가 너무 작아서 넓혀줄게요. 잡아 당기면 되죠? 이렇게. 근데 볼드 처리 너무 안 예쁘네요.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어, 얘만 왜 이렇게 넓죠? 제가 아까 막 장난쳤나 봐요. 그쵸? 이거 약간 눈에 거슬리네요. 잠깐만요. 얘 열너비의 기본값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8, 8.38점 기억 좀 해주세요. 8.38. 그러니까 지금 새 시트 제가 열었어요. 얘 너비가 아까 제가 8.38이라고 그랬죠. 얘의 기본값이 있어요. 우클릭 눌러서 행 높이 할게요. 16.5예요. 그리고 무조건 셀에는 기본값으로 11 맑은 고딕이 찍혀요. 근데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로 왔어요. 얘가 아까 제가 핸들링 하다가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다 동일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만 클릭해서 아까 8.38을 이렇게 맞춰줘도 되겠죠. 8.38. 근데 38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클릭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가 편하시면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너비의 간격이 픽셀로 표현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픽셀이 나왔을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막 여기서 막 바들바들 떨잖아. 저도 떨거든요. 잘 안 될 때는. 또 뭐 급하게 뭘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짜증나니까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셔서 열너비 눌러서 8.3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됐나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카렌더를 여러분하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하고 실습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되는데 쉬운 거 바로 실습을 해야 그 셀이 흔들링이 돼야 뒷부분에서 좀 어려운 걸 해도 쉬워요. 이게 먼저
쉬운 거 먼저 익히면서 셀을 익히는 게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하는 거에 저렇게 하는 거에 설명해 봤자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 감이 그리고 말로는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른 것도 볼 거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면에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일단은 데이터를 더 이상 핸들링할 건 없고요. 모양을 조금 바꿀 건데 아까 배운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만 눌렀잖아. 근데 아웃라인은 좀 진하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날짜와 요일 사이는 이중선으로 한 번 더 강조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면 안 하는데 쉬운 거라 블럭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거 눌렀잖아. 바깥쪽만 굵은 테두리.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죠? 애니키 누를게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굵어졌고요. 여기만 다시 블럭 잡을 거예요. 두 번째 줄. 그리고 다시 이거 눌러서 아래쪽만 이중 테두리. 그럼 내가 블럭 설정한 걸 기준으로 아래쪽만 이중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요거 조금 넓혀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글씨 모양 색깔 컬러 테두리 페인트통 이용해서 명 컬러 줬고요. 셀 병합 그리고 정렬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너비 행 높이 조절했고요. 그리고 핸들 이용해서 자동 복사까지 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웬만한 문서는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워드 프로세서처럼 쓰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근데 워드 한글에서는 표가 되게 좀 짜증나요. 엔터 잘못 치면 표가 확 틀어지고 표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셀 너비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막 틀어지거든요. 근데 표 작업이 사실은 한글보다 엑셀이 훨씬 편해요. 근데 이쁘게 꾸미는 건 안 돼요. 섬세한 작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뭐 그냥 무난하게 내가 회사에서 만드는 서식은 엑셀이 훨씬 편하고요. 거기 엑셀 많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동해서 쓰니까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글만 썼어요. 근데 요새는 엑셀만 쓰는 이유가 네,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네, 저도 쓰면 쓸수록 역시 엑셀은 진짜 사람들이 왜 엑셀 하는지 사실 저도 한글이 아직까지 익숙해요. 내가 뭐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더큐멘트는 웬만하면 저는 한글로 만들거든요. 근데 굳이 두 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잘 못 바꾸거든요. 귀찮아서 뭔가 새로운 걸 갈아타는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불편하진 않으니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한글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저희 다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설명함과 동시에 실습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네,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이거 녹화되고 영상을 다시 녹화한 걸 올려놓으신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의 워드 프로세서 기능, 서식 기능을 배웠고요. 자, 엑셀의 4가지 기능 중 계산 기능 요거 설명할 거예요. 일단 셀이랑 충분히 친해졌어야 될 텐데 네, 아마도 충분히 친해졌을 것 같고요. 바로 엑셀의 계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트 4에다가 4월달 달력을 썼어요. 이 시트 4를 시트 이름 변경하는 거예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제가 4월이라고 4월 달력이라고 쓸게요. 나중에 저도 헷갈려. 4월을 몇 번 시트에다 만들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3, 3번째 시트에다가 제 계산해 볼까요? 우리 계산하면 성적표? 우리 성적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가계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할까요? 성적표 만들게요.
성적표 만들 거예요. 네,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설명해야겠죠. 잠깐만요. 지금 기본 서식 배웠어요. 표까지 해서 기본 서식을 이용해서 셀 속성 이용해서 기본 카렌더를 만들어 봤고요. 잠깐만요.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성적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을 하는데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별이라고 해요. 나누기는 슬래시. 자,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에 우리 이 기능 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의 오른쪽에 보면은 넘락이라 그래서 키들만 모여서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 넘 옆에 슬래시 곱하기 빼기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가 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이 넘락에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슬래시가 나누기고 곱하기가 별이 곱하기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뭐 수식 연산자라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했죠. 산수 시간에. 그래서 이런 부호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 왜 수학할 때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했죠.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요. 2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바로 그냥 요거 해볼게요. 그리고 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는 1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구할 거야. 할 때 C3는 이 되는 거야. 얘가 C3죠. C3는 그래서 C3라는 건 안 써요. 내가 C3를 클릭하면서 는을 찍었잖아. 그래서 C3는 뭐 더하기 뭐라고 하는 거야. 1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2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엑셀은 좌변과 우변이 바뀌어서 쓴다라고 했는데 답이 들어가야 될 셀 지금은 이제 A1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A1은 원은 뭐 2 더하기 2 그럼 뭐가 들어가요? A1에 4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표도 배웠고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아까 요거 만들 때 이거 하나 한다 그랬는데 안 했어요. 30 하나가 없어졌죠. 요거 이따가 여기 성적표에서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성적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급히 하느라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은 A라는 열은 안 써요. 물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엑셀을 쓰다 보니까 A라는 공간은 안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여기에 계산하는 값의 기본값을 넣어놓고 숨기는 기능으로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쓰고 이렇게 B부터 쓰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근데 꼭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없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성적표를 쓸 거예요. 저희 한국 복지 사이버 대학교 성적표 쓸까요? 여기는 사회 복지과라고 쓸까요? 부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명, 과목인데 무슨 과목? 국어. 어, 그냥 가족복지론 쓸까요? 복지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잠깐만요. 정신건강론. 정신건강론이라는 수업이 있고 책이 음, 인간행동과 사회행동도 있네요. 이렇게
저도 사회복지를 했는데 전공을 했었는데 네, 책을 다 버리고 제가 딱 이 몇 권의 책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배우면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은 10년 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책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성함을 제가 쓸 건데 뭐 내 이름 저 딱 다 세 분만 쓸 거예요. 네, 근데 내 이름 안 김순애요. 들어왔다고. 네? 김순애요. 네네 써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쓰면 점수 매길 때 너무 고민을 해요. 막 빵점도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점수 차가 확 나야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다 80점 이상으로 써드리겠습니다. 김순애는 빵점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화자님 한 분 더 쓸게요. 김준영님.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이제 세 과목만 한다고 치고 뭘 구해야 될까요? 합계, 그죠? 그리고 평균? 평균 구할 거면 석차까지 구하면 좋은데 석차는 좀 힘들긴 하지만 자, 이거 과목 너무 길어. 인간 행동으로 할래. 줄일래요. 이렇게. 자, 일단은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여기다가도 합계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예쁘게 꾸밀 거예요. 제가 빨리 할게요. 이렇게 잡고 받침자 한번 누르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로 저는 이걸 해요. 그리고 여기 잡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센터링 정합. 사회복지과 부서는 오른쪽 끝장렬하는 게 좋아요. 그쵸? 정합한 다음에 오른쪽 끝장렬로. 자, 여기 쓸데없이 제가 자리를 남겨놨네요. 우클릭 눌러 삭제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행삭제. 제가 아까 행삭제는 안 했네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행삭제 할 일이 있어요. 클릭해서 우클릭 삭제. 행을 통째로 삭제하는 거예요. 나 여기 중간에 한 사람 더 넣고 싶어. 그러면 6번 클릭하고 우클릭 누르고 삽입 누르면 김순애님과 이하자님 사이에 한 분이 더 삽입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제가 어느 분, 인식님이 두 분이시네요. 네. 김정수. 김정숙님 여기 네,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가족복지론 점수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4월달 달력 만들 때 29랑 30이 같이 살아요. 근데 30 때문에 한 셀을 더 만들면 이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할 때도 깨져요. 달력 카렌더 디자인할 때 보통 5주예요. 근데 얘는 6주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슬래시를 그어서 한 셀에 같이 살죠.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성명이지만 이쪽은 뭐가 있어요? 과목이 있죠. 얘도 슬래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슬래시를 안 그렸거든요. 클릭. 아까 안 한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말고 나는 슬래시를 그리고 싶은데 슬래시는 어떻게 그리지? 여기 보면 다른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클릭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너무 굵어요. 굵으면 좀 안 예뻐.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가 얇은 걸로. 여기 볼드한 선은 안 예쁘죠? 여기 다시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성명이 이렇게 보이시죠? 안 예쁘죠? 이거 열너비 좀 행높이 조절하고 조금 더. 이 친구만 조금 더 넓힐게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자, 보통은 우리가 한 셀에 한 줄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셀에 한 셀에 두 줄 입력하고 싶어. 근데 보세요.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다음 셀로 커져가 내려가요. 근데 난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거야. 그때는 입력한 다음에 Alt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할 건데요. 여기다가 과목을 먼저 치고요.
그리고 Alt 엔터를 눌러서 성명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과목이라는 이 글씨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밀까요?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당겨 볼까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쁘게 센터링도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이를 넣을게요. 성명이 이렇게 너무 좀 같죠? 이 친구 다시 얘가 센터링이 돼 있네요. 아까 센터링 이렇게 왼쪽 정면. 자, 사회복지과 조금 보조 처리할까요? 좀 줄일까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키우고 보조 처리도 해주고 14개 정도? 자,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잘 보이시죠? 네, 이거 글씨 센터링 하겠습니다. 센터링 해줬고요. 합계는 더블 클릭해서 보세요. 합과 계 사이를 처음부터 입력할 때 내가 합 한 칸 띄고 계를 썼으면 좋았는데 시급 수정할 거예요. 자, 이미 입력한 글씨를 수정할 때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 삭제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셀에 데이터 입력할 때 클릭하고 입력하는 거다. 삭제는 그냥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되는데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커저가 나올 때 원하는 데이터를 커저 앞에 갖다 놓고 딜리트를 하든 백스페이스를 하든 어펜드를 하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수정, 삭제. 셀의 입력, 수정, 삭제. 그리고 아까 셀 수정할 때 클릭하면 이 인식님, 제가 B4를 클릭했죠. 예, 이 인식님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도 뜨지만 여기에도 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엑셀의 화면 구성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때 클릭을 하면 그 데이터가 위에도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된다. 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됐죠? 지울까요? 여기 지우면 얘도 지워지지만 얘도 지워져요. 자, 일단 제가 틀은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걸 입력한 이유가 뭐 하려고 한 거죠? 계산. 그쵸?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계산하려면 데이터 있어야 돼요.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문자와 문자끼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줄 건데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저 점수 주기는 싫은데 이렇게 잡아 당길까요? 이렇게 1점씩? 네, 전 몰라요. 이거 어느 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일단 다 90점 이상으로 주는데 점수는 똑같진 않아. 그쵸? 이렇게. 재미없나요? 93점으로 시작할까? 그거나 그거나. 이렇게 몇 분만 좀 중간에 이제 한 번만 빵점을 준다든가 이따가 해볼 거예요. 네, 이따가. 자, 이인식님의 가족복지론 정신건강 인간 행동의 세 과목의 점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우리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90 더하기 91 더하기 93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90 더하기 91 더하기 93 이렇게 하죠. 근데 274점이에요. 엑셀은요. 90 더하기 91 더하기 93이라고 하지 않고요. 90이라는 셀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 그게 누구예요? C사예요. 그래서 합계는 다시 말해 합계도 합계가 아니야. F4는 아까 제가 그랬죠. F4 F4 이렇게 F4는 90 아이고 이게 아무튼 아까 제가 계산할 때 90 더하기 92 더하기 93이라고 했는데 엑셀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9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값이 F4죠. C4죠. C4 더하기 D4 더하기 E4. 그게 F4예요. F4는 C4 더하기 D4 더하기 E4예요. 그걸 지금 표현할 건데요. F4에 들어갈 값이 여기죠. 여기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F4라는 글씨가 찍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F4는 안 찍어요.
F4라는 셀에 내가 는을 찍었다는 건 F4에 들어갈 값은 그런 뜻이에요. C4에 들어있는 값이 90이죠. 90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90이라고 다이렉트로 숫자를 넣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셀 주소를 찍어요. C4예요, 그게. C4 더하기라는 플러스는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은 T4. 그리고 더하기는 내가 써주고 인간행동 93. 93이라고 쓰지 않고 물론 93이라고 써줘도 돼요. 근데 이러면 이건 엑셀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근데 2사라고 해도 93이 들어가고요. D사라고 해도 91이 들어가요. 굳이 91, 93 이런 값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요. 자, 어쨌든 90 더하기 92 더하기 93을 해도 274점이 나오지만 얘를 클릭했더니 274점이 나오게 된 계산 근거가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어요. C4 더하기 D사 더하기 2사라고 나와 있죠. 네, 이런 결과 값의 결과가 얘예요. 274점. 자,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인칭 가족복지론 점수가 제가 주관식이 하나가 맞았는데 틀리게 잘못 나왔어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성적을 수정해 드렸어요. 95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계가 자동으로 고쳐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계산을 C사라고 안 하고 원래 이인식님의 점수인 90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셀에서는 값은 관심이 없어요. 엑셀인 이유가 셀로 구성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엑셀은 셀에 들어간 값은 관심이 없고 셀 주소에 관심이야. C사에 들어있는 값이 0이든 5든 4든 쟤는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값을 찍어주지 않고요. 물론 픽스된 값은 찍어줘야 돼요. 픽스된 값, 고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떤 값을 찍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셀에 들어있는 값을 계산할 때는 셀 주소를 찍어준다. 이게 엑셀식이에요. 엑셀스럽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엑셀을 쓰시는데 엑셀을 계산기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쓰긴 쓰세요. 엑셀은 셀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잘 쓰시는데 셀을 안 쓰시고 숫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핸드 사용했죠. 이거 했는데 얘 또 해야 돼? 또 하면 되죠. 근데 해볼게요. 이번에 한 번 더. 는 김순애님 학계는 자 다시 말하면 F5. F5는 CO 더하기 DO 더하기 25예요. 그쵸? 엔터 치면 276점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다른 분도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또한 똑같은 값, 똑같은 수식이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죠. 얘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죠. 똑같죠. 똑같은 수식이에요. 얘를 잡아 당기면 핸들 복사 딱 자동.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왜냐면 보세요. 얘는 위에 수식 입력줄 보세요. 4444죠. 얘는 555죠. 얘는 666이죠. 얘는 777. 아까 핸들 잡아 당기면 일씩 카운트 한다 그랬죠. 일씩 애드를 해요. 그래서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7이 이렇게 일씩. 그래서 김준영님은 여기잖아요. 8이잖아요. 이하자님은 7이잖아요. C7, D7, E7. 그래서 자동으로 일씩 카운트, 일씩 애드를 해줘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왜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되지 않냐? 밑으로 당겼잖아요. 밑으로 당기면 행만 애드가 되는 거고요. 가로로 당기면 열이 애드가 되는 거예요.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그래서 아까 수식 아까 이제 날짜도 당기면 일씩 애드가 됐어요. 그런데 수식도 당기면 일씩 애드가 돼요. 그리고 문자랑 숫자는 핸들 당기면 복사돼요. 근데 이제 복사하기 싫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당기시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문자가 당기면 복사가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월, 화, 수, 목 혹은 썬데이, 먼데이가
복사가 아니라 이제 증감이 된 이유는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값만 그 문자만 일씩 늘어난다고 했을 거예요. 다음 값으로. 그래서 이런 건 안 늘어나요. 이런 사회복지가 뭐 내가 복사했다 그래서 밑에다 할게요. 아이고 여기 이쪽에 갔네요. 땡기면 이거 사회복지가가 나와요. 사회복지가가 나오지. 그래서 문자 숫자는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애드가 되는 게. 수식과 날짜만 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은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해요. 어떤 게 어렵냐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평균 구하려면 수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계 나누기 과목수죠? 합계 나누기 과목수. 근데 합계가 만약 이 셀이 없으면 내가 합계를 여기다 구해줘야 돼. 지금 이인식님의 평균을 구할 거야. 는,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근데 가로를 쳐줘야겠죠. 우선순위 주고. 얘를 더한 그 값에 나누기,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3. 이렇게 해주면 이인식님의 평균, 다시 말하면 G4에 들어갈 값이 들어가요. 93점이에요. 제가 이인식님의 평균은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식을 구해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 숨겨놨거든요. 아까 그 값을 숨기기 취소. 자, 근데 내가 합계를 구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는 어떻게 해요? 예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을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근데 얘가 있는데 굳이 얘를 또 더해줄 필요 없잖아. 이미 더해져서 나온 결과값이 있으니까 이 값에 나누기 3만 요것만 슬래시 3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F5 요 합계 구해진 이 값에 슬래시 3만 해주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땡기시면 돼요. 그랬더니 얘는 소수점 이하, 소수점 뭐 4자리까지 나왔네? 정수로 해야지. 근데 5 미만이니까 얘는 94점이에요. 5 이상이면 95점이 되겠지만, 이하자님. 자, 이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 뭐 소수점을 절사시키는 게 있어요. 소수점을 늘리는 것도 있고, 줄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근데 뭐 지금은 얘네들이 소수점이 아닌 정수로 딱 떨어졌지만 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건드리면 뭐 얘가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예 얘네들을 정수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소수점 줄임을 누르면 얘만 해볼까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이미 줄어져 있어서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이용해서 구한 거죠? 아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라는 수식들을 가지고 수식 연산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엑셀을 계산을 할 때 제가 여기다 빠먹은 게 많네요. 엑셀에서는 계산을 할 때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수식에 보시면 요거 자동 합계라고 돼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는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크게 수식 연산자를 이용한 계산과 함수를 이용한 계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세 가지죠. 사실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 마법사라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어떤 걸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직접 타이핑. 다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걸로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수를 처음에 배울 때는 뭐 함수 마법사 이용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2개, 3개를 중첩해서 써야 되는 함수를 표현할 때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함수 잘 쓰시는 분들은 마법사 안 쓰고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합계나 평균 구한 것처럼 수식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함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울 거고요. 제가 이거 다 3가지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저 시그마 이용해서 여기서 합계 평균 요거 이용해서 할게요. 이거 제가 지울 거예요. 지우기 아깝나요? 그럼 이거 밑에다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걸 복사할게요. 이 아이를 블럭 잡아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 저는 클릭이라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잘 쓰는데 네, 여기 보시면 복사가 있어요. 홈에 있겠죠? 여기 보시면 복사, 복사 이게 붙여넣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쓰는 게 마우스 우클릭은 그냥 내가 어떤 리본 메뉴를 클릭되어 있든 복사할 때 우클릭해서 복사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데이터를 막 쓰고 있다가 갑자기 복사할 일이 생겼어. 그럼 이거 하다가 갑자기 여기 또 가야 되잖아. 귀찮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우클릭 누르면 어느 곳에 있든 호출, 이걸 이제 우리가 메뉴, 단축 메뉴를 호출하는 명령. 그래서 단축 메뉴라고 해요. 단축 메뉴 호출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해. 자, 이거를 제가 이쪽에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우클릭, 이렇게. 뭐지? 잠깐만요. 통째로 복사할 건데. 복사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통째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 탭을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탭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자, 제가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고요. 이게 성적표죠. 이걸 복사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사가 됐어요. 근데 방금처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를 해서 새 시트 열게요. 여기 와서 우클릭 붙여넣기를 하면 물론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트 4라는 탭을 만들어서 복사했어요. 근데 좀 더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복사할 때는 선택해서 복사하는 게 맞고, 그 시트에 있는 걸 몽땅 복사할 때는 지금처럼 시트를 끌고 가서 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지금 그냥 다시 할게요. 삭제하고요. 자, 성적표를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 새로운 시트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새로운 시트에다 성적표를 복사할 거예요. 굳이 새 시트를 만들고 이 안에 걸 셀렉해서 우클릭 복사를 눌러서 시트로 와서 우클릭 눌러서 또 붙여넣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삭제할게요. 그냥 성적표를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이에요. 컨트롤 눌러서 끌고 가서 원하는 곳에 놓으면 성적표 2가 생겼어요. 얘가 바로 복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죠. 시간이 지금 38분이고 이제 뭐 2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말의 스피드를 빨리 할게요. 자, 제가 얘는 이름도 바꿀게요. 성적표 가로 열고 수식 연산자, 그냥 연산자라고 쓸게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성적표를 만들었고,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자, 지울 거예요. 딜리트. 그리고 합계를 구할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 연산자 이용할 때 C4 더하기 D4 더하기 E4 했죠. 그래서 얘 구했죠.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함수는 수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수식 리본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수식에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함수예요. 함수들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논리 함수, 텍스트 함수,
날짜 함수, 통계 함수, 회계 함수. 근데 이걸 저희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거라 저희 더하는 거, 그리고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 또는 평균 구하는 거. 어차피 제가 여기 보면 자동 합계 구하고 평균 카운터 개수 쓰는 거, 최대값 최소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요 다섯 개의 함수가 다 똑같아요, 생긴 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을 거야.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해놨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해놨네요. 함수를 이용한 계산은 sum 이렇게 돼 있죠. 이 sum이라는 함수가 바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인수예요. 우리가 이제 인수라고 하는데 sum은 함수명, 인수. 근데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수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네 개인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는 sum에 들어가는 합계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 쉽게 말하면 범위예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합계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예요. 그걸 넣어줄 건데 그러면요. 이렇게 넓힐까요? 합계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 그리고 그 범위를 넣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속적인 데이터야. 그럴 때는 땡땡이를 이용해요.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제가 메모장을 여기 보면 주석 딸기 잘 안 보여. 여기다 그냥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합입에 강자 여기다 그냥 메모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구나. 요거는 연속된 데이터예요. 이거 좀 그냥 키울게요. 여기가 안 커지네요. 예를 들면 뭐 A1부터 A1부터 A10 뭐 A9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A1부터 A9 다시 말하면 A1, A2, A3, A4 땡땡땡땡 A9까지를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이 안에 들어가면 A1부터 A9까지 더해 라는 뜻이고 A 컴마 쓰고 A9 이렇게 썼어. 그럼 A9 더하기 A9에 있는 두 값만 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 가로 안에 넣어야 되는 거는 지금처럼 뭐 여러 개를 떨어져 있는 영역을 따로따로 계산할 때는 컴마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영역이 쭈루룩 붙어 있을 때는 땡땡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다시 들어가서 계산할 거예요. 이제 계산 저희 해볼게요. 는 제가 아까 직접 타이핑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할게요. 그냥 저 이게 편해요. 썸이라고 딱 치면 네. 그러니까 나 사필링 잘 모르겠어. S만 쳐도 돼요. SU까지만 치면 SU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다 나와요. 썸 다 안 쳐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 안에 인수들이 나와요. 네. 요 안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합계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C4, D4, E4잖아. 근데 얘네들이 쭈르륵 붙어 있죠? 쭈르륵 붙어 있으면 24 땡땡 2, 죄송합니다. C4 땡땡 24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C4 땡땡 세미콜론 그리고 콜론 그리고 2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해서 끌어주면 C4 콜론 2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C4부터 24까지 더해라는 뜻이에요. 엔터 칠게요. 원래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하나만 쓸 때는 가로를 굳이 안 닫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함수를 여러 개를 쓴다. 그럴 때는 가로를 꼭 닫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 발생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러면은 279.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이번에는 저 이거 시그마 이용할게요. 사실은 시그마 이용하는 게 좋아요. SUM 가로 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는 타이핑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치면 더 좋은 게 는
SUM 안 써도 돼요. 그냥 커서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자동 합계 눌러서 합계를 딱 누르면 는썸 가로까지 지가 열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가로 안에 들어갈 값도 넣어줘요. 근데 그 값은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맞나 안 맞나는 확인하고 맞으면 엔터를 쳐주면 되고 틀리면 틀렸죠. 지금 김정숙님의 합계가 F4, F5 아니잖아. F4, F5는 이인식님의 합계와 김순애님의 합계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에요. C6, D6, E6. 그래서 C6부터 E6을 내가 잡아주면 변경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편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 다시 올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지금 이 경우는 숫자형이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잡아줘요. 근데 아까 제가 김정수님 합계 구할 때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얘를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썸을 구하면 얘가 이제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 날짜형인지 그 정도는 인식을 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여기 숫자가 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는 거죠. 엔터만 치면 돼요.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는도 안 쳐도 돼요. 시그마, 자동합계, 합계, 꽝.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할 걸 지가 다 해줬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100% 신뢰하지 마시라고. 틀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위에 걸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똑똑하죠. 근데 컴퓨터는 바보죠. 어떻게 보면. 보면 얘는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 날짜형인지만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숫자형이 지금은 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겠지 하고 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지금도 얘를 잡을 거예요. 얘 하나 잡나? 한번 볼까요? 얘는 하나라. 딱 했더니 얘 잡죠. 맞죠? 엔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시그마 누르면 자동합계 누르면 이렇게 잡죠. 왜?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얘는 위에 거 수직을 우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무조건 우리가 요거 자동합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그런 것만 쓰신 분들은 무조건 엔터를 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맞으면 엔터, 틀리면 드래그. 아까 같은 경우는 숫자형이 오른쪽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권을 얘가 가져갔지만 지금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을 때는 수직을 우선으로 잡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분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내가 좀 있다고 하면 방금 얘를 더했으니까 얘를 더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작업을 많이 한 걸 우선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제가 이거 뭐 보여드리려고 3번 했지만 이거 핸들 잡아 당기면 돼요. 사실은 하나 아까 잡았을 때 이렇게 드래그, 뭐죠? 핸들. 자, 클릭하면 여기 조그만 점 하나 있고요. 잡아 당기면 복사되죠. 그리고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가로 안에 들어간 게 다 똑같다 그랬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범위요. 범위. 평균. 에버리지는 가로 안에 평균을 구할 데이터의 범위. 얘는 카운트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 최대값을 구할 데이터의 범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평균을 구할 건데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고요. 자, 는 A. 자, 에버리지를 다 쓸 필요 없어요. A만 쳐도 A, V 치면 에버리지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범위가 얘네들이죠. 사회복지론, 정신건강, 인간행동 이 3과목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C사부터 E사. 그러니까 합계랑 똑같아요. 가로 안에 넣어야 되는 인수가. 그쵸? 엔터를 치면 93.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숫자 곱한 거잖아. 시그마 이용할게요. 아까는 자동 합계에서 이거 합계였는데 지금 평균이죠. 자, 이 자동 합계를 이용하면 좋은 게 는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커서만 갖다 놓고 눌러서 평균 딱 누르면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지가 범위를 잡아줘요. 근데 보세요. 제가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죠. 뭐죠? 뭐가 틀렸죠?
맞나요? 엔터 칠까요? 엔터 쳐요? 치면 안 되죠. 얘 바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음, 인간 행동은 감옥인데 학계도 감옥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쵸? 얘는 그건 몰라요. 한글을 인지하고 한글을 인식하진 않아요. 그냥 숫자형이다, 문자형이다, 날짜형이다만 인지를 하지. 그래서 숫자형이니까 이 학계까지 잡았어요. 근데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때는 이 세 개만 잡아야지 얘까지 잡으면 큰일 나죠. 블럭 다시 잡아줘요. 수정. 그럼 바뀌었죠. 엔터.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소수점 나왔어요.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이 홈에 가면 소수점 줄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함수, 썸이라는 함수, 이건 에버리지라는 함수. 둘 다 여기 있어요. 수식에 있어요. 요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자꾸 익숙해지면 함수 이거 입력하거나 이 개념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하시되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한 번은 직접 입력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처음부터 너무 편하게 배우시면 나중에 어렵고 처음부터 좀 불편해도 좀 제대로 FM으로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편하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연산자를 통해서 평균 이렇게 구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렇게 구했어요. 기억나죠? 근데 함수를 이용해서는 썸이라는 함수 그리고 평균이라는 함수 이렇게 구했어요. 석차도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하다가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저희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서 이건 뭐 랭크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저 혼자만 할까요? 랭크. 음, 랭크라는 함수는 좀 어려워요. 좀 들어갈 것도 많고요. 자, 얘를 가지고 석차를 구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석차를 구해도 돼요. 그쵸? 똑같은 거니까. 얘를 갖고 해도 되고 얘를 갖고 해도 되고 얘를 갖고 할게요. 얘가 얘네들 중에서 몇 등이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이 친구를 그러니까 그 이인식님의 학계를 비교할 때 비교할 값이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친구들이 바뀌면 안 돼요. 1학년 1반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갑자기 1학년 2반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픽스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배웠어요. 절대값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틀이 있으니까 제가 잡은 거고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등 맞죠? 맞죠 맞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제가 김순애 님이 제일 열심히 수업도 듣고 막 말도 해주시고 제가 막 김순애 님의 성적을 막 100점으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꼴등이었는데 꼴등이 1등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95점이 두 개라 공동 1등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되게 신기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를 바꾸면 학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고 석차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 이유가 엑셀은 셀 주소를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는 김순애님의 값이 90 몇 점이었잖아. 근데 100점으로 옮겼죠. 근데 얘가 옮겨짐으로 해서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잖아요. 그걸 내가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값을 쓰지 않고 엑셀은 C5에 100이 들어있든 9가 들어있든 7이 들어있든 관심 없어요. 무조건 C5에 들어있는 값을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쓰는 거예요. 셀 주소. 그래서 셀 하나하나에는 다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순애님을 바꿨고 이것도 바꿔볼까요? 그러면 2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준영님이. 김준영님 밀렸어요. 미모에서. 네. 저 예쁜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점수를 제가 이렇게 막 랜덤하게 지금 막 바꿔드릴게요. 막 삐지실까봐 이인식님 삐지시니까 100점짜리 하나 더 넣어주고 김준영님 제가 인간 행동 100점 어떻게 될까요? 2등 됐어요. 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점수를 이렇게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수업 엑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일단은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 저희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 물론 너무 쉬운 거예요. 컴퓨터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알지만
디테일하게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내가 CPU를 못 쓰고 있는지 뭐 저랑 또 만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 사양인지 좀 되게 좋은 거 쓰고 있는지 아주 안 좋은 거 쓰고 있는지. 근데 안 좋은 거 쓰고 있어 상관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펙만 좋으면 뭐해. 내가 그 기능을 다 안 쓰는데 막 그래픽 카드 뭐 내가 디자인을 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픽 카드나 CPU나 램을 굉장히 좋은 거 쓰고 있어요. 근데 5년을 쓰고 이제 폐기 처분하자. 보통 우리 5년, 6년 쓰면 회사에서는 이제 없어지잖아. 제로가 되잖아요. 감가상각가. 네. 쓰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 낭비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자원 낭비고 여러 가지로. 밥을 뭐 1인분만 해 먹으면 되는데 맨날 철인분 해가지고 1인분만 먹고 철인분은 다 999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좋은 거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내가 쓰는 건 딱 하나인데 이 컴퓨터에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를 깔아놨어. 왜 저희 전기 아끼는 에너지 절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팸 메일, 현지함 정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쓰지도 않는데 컴퓨터 킬 때마다 쓰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부팅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전기세에도 영향이 있지만 예, 필요 없는 자원 낭비, 환경 낭비입니다. 뭐 환경 뭐가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사용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고 계시면 좋고 뭐 꼭 그게 아니어도 내가 쓰고 있는 게 뭘 쓰고 있는지 하드웨어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내가 깔고 있는지 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 어떤 옷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전혀 모르고 있죠.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에 내 컴퓨터 우클릭 눌러서 시스템 정보 보시면 다 나와요. 윈도우 버전.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많은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배워봤어요. 엑셀의 4가지 기능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2시간이라는 시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수업한 게 사실은 한 달 정도 엑셀을 배우면 요 정도 해요. 그걸 저희가 2시간에 한 거고 사실 1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엑셀의 4가지 기능 중에 저희는 계산 기능밖에 못 해봤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재밌고 차트도 매크로는 더 재밌지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성적표밖에 못 만들어 봤지만 뭐 지금 시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책상 컴퓨터를 꺼버리면 다 잊어버리시니까 가계부 날짜 들어가요. 날짜 1월 1일 쓰고 잡아 당기시면 자동으로 복사되죠. 그리고 항목 넣고 내용 써서 빼기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엑셀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해보고 싶은데 불가능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